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쇼핑몰 창업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쇼핑몰 창업 강의에 쓸 돈 100만 원은 아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셀지주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창업, 무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 월천 벌기 쉽다, 2시간이라고 월급 가져간다 등등,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의지 충만한 기운들을 많이 넣어주시니까 저는 좀 너무 뻔하지 않은 현실적인 부분들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우선 쇼핑몰 창업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이거 하나만 명심하세요. 아무리 100만 원짜리 강의를 듣던, 지금 제 영상을 보시던, 이거 하나 듣는다고 여러분의 노력 없이 매출이 뿅 하고 생기진 않습니다. 왜냐면 쇼핑몰도 사업이에요. 기반이 닦여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들은 거래처나 인맥이 없이 시작하잖아요.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라든지 어느 정도 자본이 많은, 소위 말해 가치를 했을 때 본인에게도 득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잘 나가는 쇼핑몰을 만들던, 인스타나 유튜브 팔로워를 늘리던 우리는 우리의 무기를 가질 때까지 그냥 이빨 딱 깨물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매출 꼬박꼬박 잘 나오고 있는 쇼핑몰이 있는데 왜 잘 하지도 못하는 유튜브를 새로 시작할까요? 왜냐? 유튜브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자영업에 뛰어드신 이상 우린 성장을 위해 뭐라도 계속 해야 합니다. 마음 가면 해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막말로 신사임당님도 쇼핑몰만 유지하고 유튜브 안 하셨으면 지금 이렇게 대성하셨겠어요? 그리고 이미 레드오션이란 말은 해보고 잘 안 됐을 때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로 쇼핑몰 창업 관련 영상 만드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 초 레드오션이죠. 근데 누군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어쨌든 이 레드오션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만났잖아요. 끊임없는 시도와 도전 정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서로의 지식을 함께 공유하면서 같이 크게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처럼 뭐가 되었든 도전해볼 마인드를 탑재하시고 이제부터 저랑 차근차근 대한민국에서 쇼핑몰로 살아남기 한번 파헤쳐 보시죠. 일반적으로 쇼핑몰을 창업하려는 분들이 많이 고려하는 방법이 이 4가지가 있죠. 구매 대행, 위탁 판매, 사입 판매, 그리고 제조입니다. 구매 대행은 주로 해외에서 싸게 팔고 있는 물건에 웃돈을 얹어 국내에 판매하는 방법이고, 위탁 판매는 국내에 물건을 갖고 계신 도매업자분들이나 제조사들 물건을 대신 팔아주고 일정 부분 커미션을 먹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구매 대행과 위탁 판매는 물건을 사가지고 판매하는 게 아니라 영업사원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자본을 들이지 않고 쇼핑몰을 시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이 부족하신 1인 창업가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입 판매는 공장이나 도매업자들에게 물건을 떼다 파는 개념이고, ODM까지는 이 사입 판매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조 같은 경우엔 내가 생산시설이 있어가지고 직접 제조를 하거나 아니면 OEM 방식으로 공장에 생산 의뢰를 맡기고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ODM은 해당 공장 제품을 로고 가리만 해서 들여오는 거고, OEM은 성분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원단이라든지 내 입맛대로 커스터마이징해서 생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상황에 가장 맞는 방법을 택하셔야 합니다. 자본력도 있고 마케팅에도 자신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제조나 사입 판매를 하셔야 우리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고 마진도 높게 가져가시면서 크게 성장할 수 있겠죠. 세상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요. 그런데 아무 경험이 없는데 돈도 없으시다, 대출받아 사업하긴 너무 싫으시다, 혹은 포토샵, 사진 촬영, 모델 섭외 등 브랜딩에 필요한 여러 업무가 엄두가 안 나신다 하시면 구매 대행하고 위탁 판매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되겠죠. 위탁 판매는 상세 페이지 만들 것도 없이 업체가 주는 상세 페이지 가져다 쓸 수 있는 경우가 많고, 해외 구매 대행의 경우 단가만 좋으면 그 제품을 이미 아시는 분들이 주로 구매하시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을 딱히 못하셔도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구매 대행업이 보다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금전적인 걸 떠나서 아무래도 국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 환율에 대해서도 한 번쯤 더 생각해 보게 되고, 해외 상품들을 살펴보게 되다 보니 벤치마킹에서 해외 시장도 한번 노려보고 싶고, 조금이나마 해외 시장에도 관심을 갖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것만 생각하면 구매 대행이 위탁보다 더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구 시장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지만 쿠팡도 그렇고 11번가도 그렇고 구매 대행도 점점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겠죠. 컴퓨터 활용 능력, 사진 촬영, 포토샵, 마케팅, 글 잘 쓰는 능력, 부지런함, 그리고 자본,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능력들을 다 갖추고 있지 않으시다면 현실적으로 내 브랜드를 만드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캐시 플로우를 만들고, 그 캐시 플로우를 바탕으로 자본을 갖추고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직원을 뽑아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시는 방향이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구매 대행, 위탁 판매, 사입 판매 등 어떤 방향으로 시작하실지 정하셨다면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통신 판매 신고증, 안전거래 확인증, 이 세 가지 서류와 사업자 통장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엔 업종과 업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해외 구매 대행업을 하실 거라면 종목 코드 525105 소매 해외 직구 대행업을 주 업종으로 선택하시고, 부업종으로 525101 소매 전자상거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탁 판매나 사입 판매를 진행하실 분들은 525101 소매 전자상거래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셨다면 이제 은행에 가셔서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세요.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자 통장이 있다면 스마트 스토어 등 오픈마켓에 입점하실 수 있고, 입점하실 때 안전거래 확인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오픈마켓이 아닌 자사몰로 쇼핑몰을 시작하신다면 은행에서 안전거래 확인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안전거래 확인증까지 발급받으셨다면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고증 수령은 반드시 구청에 가서 직접 수령하셔야 합니다. 그 외 식품이나 영양제, 의료기기, 화장품, 술을 판매하려면 추가적인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 이제 쇼핑몰 입점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미국은 아마존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 자랑스러운 코리아는 다들 너무 열심히 일하시다 보니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지마켓, 옥션, 티몬, 위메프, 롯데온, 도매국, 온채널, 심지어 카카오까지 엄청나게 많은 판매 채널이 있죠. 우선 제 개인적인 매출로만 보면 스마트 스토어, 지마켓, 11번가, 도매국 순으로 매출이 잘 나와줍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가장 큰 장점은 가장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수수료가 5.85%로 제일 저렴합니다. 거기다가 정산도 빠르고 판매자 센터도 무지하게 깔끔하고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상위 노출되면 광고비 없이도 매출이 잘 나옵니다. 단점은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전화번호 보고 미친듯이 마케팅 전화가 와서 매우 거슬린다는 거 말고는 없을 정도로 전 스마트 스토어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마켓이나 11번가는 광고 상품을 쓰지 않으면 팔리지 않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광고비만 쓰면 즉각적으로 매출이 나와줘서 초반엔 오히려 스마트 스토어보다도 매출이 잘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플랫폼들 다 합쳐도 스마트 스토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스마트 스토어만큼이나 핫한 쿠팡은 제가 판매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정산이 좀 느리고 판매자한테 따로 언급 없이 고객들이 요청하면 주문건들을 임의로 취소시켜주는 바람에 물건만 발송된 경험들이나 내 상품과 다른 상품의 매칭이 잘못 걸려있던 바람에 왜 다른 상품 보냈냐는 고객 클레임 등 좀 불필요한 CS 건들이 좀 발생해서 잘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쇼핑몰들을 살펴보면 한 쇼핑몰은 딱 반려동물 용품만 한다든지 컴퓨터만 판다든지 뭔가 전문적이어 보이는 쇼핑몰들이 있고, 또 어떤 쇼핑몰을 보면 정말 없는 게 없는 다양한 카테고리를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요. 오픈마켓 쇼핑몰에선 사실 판매자가 누구인지 그렇게 따지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상품에만 집중하시죠. 사입이나 제조처럼 자본이 들어가는 경우엔 한정된 자본으로 구색을 갖춰야 되다 보니 카테고리를 정하시고 브랜딩을 하는 방향이 맞다고 보지만, 마케팅 경험도 없고 뭘 팔아야 할지도 모르겠는
이제 막 장사를 위탁이나 구매 대행으로 시작하신 초보분들은 이것저것 파는 몰로 시작해서 이런저런 물건들을 팔아보시면서 개인 사업자 상태에서 경험을 많이 축적해 나가시다가 이제 한 카테고리를 좀 잘 팔 수 있겠다란 자신감이 생기면 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전문성을 띈 브랜드를 만드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물론 위탁으로 장사를 하시더라도 딱 카테고리 정해놓고 위탁 쳐도 해당 카테고리 판매하는 회사들만 뚫어가지고 구색 잘 갖춰놓고 장사 잘하고 계신 사업자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시고 한 분야에 너무 관심이 많은 카테고리가 있으시다면 그 카테고리만 파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써보진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쓰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상세 페이지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문구도 한번 생각해보고 문구가 떠오르지 않으면 다른 업체 상세 페이지를 벤치마킹하면서 잘 파는 쇼핑몰들은 이런 멘트를 쓰는구나, 이런 부분을 소비자가 궁금해하는구나, 이런 상품이 요새 좀 잘 나가는구나, 이런 걸 나름대로 배워나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계랑 재무를 전공했고 직장도 이쪽이랑 전혀 무관한 쪽으로 일했기 때문에 대량 등록 프로그램에 의존하면 실력이 안 늘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초보자분들이 물건을 소싱하는 방법은 솔직하게 벤치마킹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남이 잘 파는 거 베끼는 건 부도덕한 거 아니냐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새로운 물건 잘 소싱해서 몇 달 팔다 보면 누가 베낍니다. 망고의 법칙이에요. 나이키도 아디다스 카피하고 아디다스도 나이키를 카피합니다. 우린 선비가 아니라 장사꾼이잖아요. 중저가 브랜드도 다 명품 디자인을 어느 정도 벤치마킹해서 나옵니다. 이쪽 시장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벤치마킹도 그냥 남 상세 페이지 다 가져오고 그냥 잘 팔린다고 무조건 가져오시지 말고 상세 페이지는 직접 손보시고 마진율도 보시고 후기가 좋은 것으로 가져오세요. 뭔가 개선점을 요구하는 후기들을 보면 그런 걸 고친 새 상품을 출시하시거나 그런 문제가 해결된 제품을 찾아 소싱하면 이게 시장에서 또 먹힐 수 있겠죠. 보통 기업들은 판매가를 원가의 3.3배에 판다고들 하죠. 1인 기업의 장점은 고정비가 낮기 때문에 2배 이상만 돼도 밥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3.3배를 먹을 수 있으면 훌륭하죠. 다만 2배 이하는 조금 힘듭니다. 플랫폼 수수료, 광고비, 세금, 인건비, 임대료 등을 생각하면 2배가 좀 최저 마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말 싼 가격에 판매하는 제품으로 낚시를 해서 다른 물건을 함께 파는 방식으로, 즉 미끼 상품으로 사용하시는 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씨앗, 새싹 등급 탈출할 땐 이 방법만큼 빠른 게 없는 것 같아요. 파워 등급부턴 뭔가 네이버의 노출도 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소싱할 상품이 정해졌다면 이제 이 물건을 어떻게 고객들에게 전달할지 물류를 해결하셔야겠죠.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해외에서 물건을 대신 받아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줄 배대지를 계약하셔야 할 거고, 국내로 물건을 사입하여 보내실 분은 물건 보관을 창고에다 할 건지 집에서 할 건지 또는 3PL에 맡길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3PL은 3자 물류 혹은 풀필먼트 서비스라고도 불리우죠. 우리 물건을 3PL에 맡겨놓고 맡겨놓은 물건의 양에 따라 창고비와 택배비, 그리고 이에 따른 서비스 수수료를 내는 개념입니다. 위탁 판매하실 분은 어차피 위탁 판매처에서 택배를 보내주기 때문에 딱히 물류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구매 대행하시는 분들의 경우 배대지가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보면 수도 없이 많은 업체들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입해서 물건을 판매하실 분들이 창고를 빌릴지 3PL을 쓸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건 역시 정답은 없습니다. 앞으로 성장하셨을 때 사무실을 역세권에 빌려서 좋은 인재분들을 뽑아 마케팅에만 집중하고 싶으시다면 3PL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고객님의 만족도를 위해 회사 자체적으로 제품 검수해가면서 꼼꼼히 상품을 발송하고 싶으시다면 직접 창고를 얻으시는 게 좋겠죠. 다만 사무실이나 창고를 빌리는 자금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초반엔 3PL을 쓰는 게 맞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택배 건수가 너무 작으면 택배 계약도 힘들거든요. 적당히 물량이 생겨 계약 택배로 진행하게 되면 박스비까지 건당 2,200원에서 2,500원 정도 고려해 주시면 되고, 3PL 이용하시면 3,000원에서 4,500원 정도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물건 부피나 3PL 퀄리티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겠죠. 만약 작은 물건들을 소량으로 취급하실 계획이시라면 집이나 작은 사무실에서 직접 포장한 다음에 편의점 택배 이용해서 보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실 거예요.
편의점 택배 사업자 회원가입해서 보내시면 아주 비싸진 않습니다. 예전엔 박스비 제외 발송비만 2,700원 정도였습니다. 만약 택배 계약이나 3PL 계약을 하고 싶으시면 셀러오션이라는 카페에 여러 사업주분들이 영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해당 카페에서 쉽게 연락 및 계약이 가능합니다. 연락해보시면 월 몇 건 정도 보내시냐고 물어보실 텐데 어느 정도 올림 하시더라도 소장님들이 눈치껏 올려 말한 거 다 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3PL 업체는 이왕이면 가깝고 크면서 최대한 저렴한 곳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창고가 신식이고 커야 좋은 이유는 너무 작거나 너무 오래된 창고는 쉽게 습해져서 곰팡이나 먼지가 많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배송 방법도 정해졌고 상품들도 정해졌으면 상품 등록을 해야겠죠. 자, 우선 도매 사이트들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상품명이 짧게 AB 슬라이드, 와이어 줄넘기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럼 오늘은 이 와이어 줄넘기로 한번 상품명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와이어 줄넘기의 상품명을 우선 키워드들을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용할 사이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네이버 검색 광고 사이트고 하나는 그냥 네이버 검색창입니다. 우선 이 네이버 검색 광고 센터에서 줄넘기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월간 검색 수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줄넘기 키워드뿐만 아니라 다른 키워드들도 얼마만큼의 검색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량이 많은 건 아무래도 경쟁 강도도 높다 보니까 여기 경쟁 정도도 오른쪽에 있죠. 줄넘기 같은 경우에는 하긴 거의 낮은 게 없네요. 줄넘기 브랜드 같은 경우 하나 말곤 아무래도 운동용품 같은 경우에 이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경쟁 강도가 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우선 줄넘기 줄넘기 다이어트 이것도 굉장히 좋네요. 줄 없는 줄넘기는 저희가 고른 제품은 줄이 있는 거니까 이런 거 고르시면 안 될 거고 와이어 줄넘기 이것도 키워드가 괜찮네요. 무선은 안 되고 실내 줄넘기도 가능하겠죠. 실내에서 실내 근데 말이야 갖다 쓸 수 있는 거니까 선수용 줄넘기도 좋네요. 성인 줄넘기도 키워드가 작지만 그래도 하나 정도 넣어줘도 크게 무리 없어 보이고요. 성인 두 글자 짧으니까 다이어트는 계속 좋네요. 자, 복싱 줄넘기도 괜찮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여기서 찾아보시면서 추가적으로 다른 키워드들은 역시 벤치마킹 만한 게 없습니다. 줄넘기를 이렇게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제품들이 쭉 뜨잖아요. 그러면은 요분들의 키워드는 뭔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아까 스마트 줄넘기, 다이어트 줄넘기는 다 봤었죠. 크로스핏, 복싱, 성인, 다이어트, 선수용. 그럼 크로스핏이라든지 선수용 줄넘기는 아까 못 봤던 것 같은데 스피드도 봤었고 다 비슷비슷하네요. 복싱, 크로스핏 이런 식으로 유산소, 홈트.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못 보던 키워드들을 보면 여기서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홈트 줄넘기 키워드가 낮지만 경쟁 정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건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이어트 줄넘기, 또 복싱 줄넘기, 크로스핏 줄넘기 이런 식으로 있었죠. 딱 검색을 해보면 다 괜찮습니다. 복싱도 좋고. 자, 그럼 어쨌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와이어, 스피드, 선수용, 크로스핏, 복싱, 줄넘기 다 이런 키워드들이 다 그래도 검색량이 한 1000에서 2000, 3000 요 정도 갔었잖아요. 우리 상품명을 등록할 때 그대로 일단 놓고 저는 줄넘기가 좀 앞에 가 있는 걸 선호합니다. 그 상품이 뭔지를 먼저 보여주는 걸 좋아해서 홈트, 실내, 어린이, 성인 이런 키워드들이 추가로 있었는데 그러면은 요거 5와 10만 조금 더 맞춰줄게요. 이거는 그냥 제가 조금 더 이쁘게 꾸며주는 건데 노출에는 크게 차이점은 없어요. 그냥 저만 요 순서를 조금 딱 발음했을 때 깔끔하게 맞춰주는 것 뿐입니다. 그냥 제 성격상 왠지 제 생각에는 다이어트가 앞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 크로스핏, 복싱, 홈트, 실내, 스피드, 선수용, 어린이, 성인 이런 식으로 가서 상품명 검색 품질을 한번 체크해보고 그리고 이 선택한 카테고리를 항상 올바르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 카테고리 선택도 역시 이 네이버 쇼핑에서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줄넘기 딱 검색하셔서 나왔던 화면이죠. 그럼 이렇게 스포츠, 레저, 그 다음에 헬스,
줄넘기 이런 식으로 다른 분들이 어떤 카테고리를 설정했는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첫 페이지 쭉 하단까지 내려왔는데 모든 분들이 다 똑같죠? 동일하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전혀 걱정 없이 이 스포츠 레저 헬스 줄넘기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포츠 레저 헬스 줄넘기 생각보다 간단하죠. 상품명을 이렇게 정하셔가지고 이렇게 줄넘기 같은 아무래도 그 굵직한 큰 키워드에서는 좀 노출이 많이 힘드니까 이렇게 아까 찾았던 뭐 홈트 줄넘기라든지 뭐 실내 줄넘기라든지 비교적 검색량은 낮지만 그나마 노출 가능성이 더 높은, 그리고 광고를 태웠을 때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를 태울 수 있는 키워드들을 여러 추출해내서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름이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지만 쇼핑몰을 막 시작한 초보 쇼핑몰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좀 상품명을 스마트 스토어에선 길게 가져가야 노출이 더 많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판매가를 설정해 주셔야겠죠?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고객분이 결제하실 금액은 아니에요. 자, 판매가를 예를 들어서 10,000원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할인을 설정할 수 있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할인율을 크게 넣는 이유가 할인 후 금액, 요 최종 고객님이 결제하실 금액에서 수수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요 판매가를 좀 높게 설정해 주시고 할인을 좀 높게 잡아줘서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어주는 편입니다. 쿠팡이나 지마켓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이 얼마가 됐던 요 판매가 기준으로 수수료가 잡히기 때문에 요 할인율을 함부로 설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판매 기간은 설정 안 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부가세는 뭐 간이과세자시면 간이과세, 그리고 일반 과세자시면 일반 과세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고 수량은 뭐 맞게 입력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높게 설정해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게 품절이 걸려버리면 그 상품 지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품절이 걸리지 않도록 수량을 좀 높게 설정을 해줍니다. 이제 옵션이 있으면 이 옵션 선택명에서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모델 뭐 1번, 뭐 모델이 1번하고 2번 두 가지 모델이 있고, 컬러가 뭐 빨간, 노랑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있다면 옵션으로 적용을 하시면 1번을 선택해서 빨강, 노랑 선택할 수 있고 2번 모델을 선택해서 빨강, 노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줄넘기 줄 있는 게 있고 줄 없는 게 있다면 요 1번, 2번 대신 줄 있는 모델, 뭐 줄 없는 모델 이렇게 설정하시면 줄 있는 모델 들어갔을 때 빨강, 노랑 중에 선택하실 수 있고 또 줄 없는 모델을 선택하셔서 빨강, 노랑을 선택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재고 수량도 마찬가지로 항상 좀 높게 저는 잡아줍니다. 여기서 이제 옵션가를 선택을 하면 여기서 1,000원을 예를 들어서 더해준다 하면 요 4,800원에서 1,000원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줄 있는 모델은 뭐 5,800원에 판매가 되는 거겠죠. 마이너스를 넣어주실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줄 있는 모델은 3,800원에 판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 이미지, 썸네일을 넣어주는 곳이죠. 클릭하셔서 이미지 첨부하시면 됩니다. 추가 이미지는 9장까지, 그리고 요즘엔 동영상까지 첨부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네이버가 점점 뭐 라이브 커머스도 그렇고 미는 추세니까 좀 동영상을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상세 설명은 이 스마트 에디터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상품 상세 페이지 넣는 곳이죠. 블로그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지 텍스트를 네이버는 가장 선호하는 편이고요. 뭐 통이미지로 된 이미지라고 해서 안 팔리는 건 아니에요. 통이미지로 상세 페이지를 올리더라도 판매만 많이 이루어지면 상위 노출 충분히 가능합니다. 직접 해보기도 했고요. 상품 주요 정보를 선택하세요. 이제 모델명 적어주시고 브랜드, 이제 저희가 브랜드가 있으면 브랜드를 넣어주시면 되고 브랜드가 없으면 뭐 설정 안 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제조사도 뭐 저희가 직접 했으면 뭐 저희 회사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 저희가 국내에 어떤 공장에서 생산을 했으면 국내 제조사 명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보통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가 땡땡땡이다, 땡땡땡 OEM 이런 식으로 그냥 많이들 설정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소싱한 제조 공장을 좀 노출하시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줄넘기 카테고리에 이런 기타 속성 부가 기능 이런 게 있는데 뭐 줄꼬임 방지 기능이 있으면 줄꼬임 방지 이런 걸 선택을 해주면 줄꼬임 방지 줄넘기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아무래도 노출될 확률이 조금은 더 올라가겠죠. 그 소재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KC 인증이 필요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KC 인증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KC 인증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제품들, 전자제품, 그리고 입에 닿는 컵이라든지 뭐 도시락 통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에 있어서는 KC 인증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줄넘기 같은 경우엔 KC 인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KC 인증 없음으로 선택하시고 KC 인증 안전관리 대상이 아님으로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KC 인증을 받으셨다면 인증 정보도 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원산지, 저희 줄넘기 같은 경우에는 수입산 중에서도 아시아의 중국을 선택해주면 되겠죠. 뭐 파키스탄에서 만드는 뭐 벨트라든지 가죽이라든지 이런 건 뭐 파키스탄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수입사도 뭐 저희 회사로 통관을 했으니까 저희 회사명을 적어주면 되겠죠. 상품 상태는 대부분이 신상품이실 겁니다. 그리고 맞춤 제작 저희 같은 경우는 아니고, 제조일자는 솔직히 중국 공장에서 만약에 수입을 하신다면 정확한 제조일자를 알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저희가 수입한 날짜 기준으로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미성년자 구매는 뭐 가능으로 해두겠습니다. 뭐 줄넘기 하는데 미성년자는 구매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웃기잖아요. 상품 정보 제공 고시를 이렇게 누르시면 뭐 스포츠용품, 뭐 품명은 뭐다, 뭐 모델명, 크기, 중량, 색상, 재질, 제품 구성, 뭐 제조사, 상품별 세부 사양, 뭐 상품 상세 페이지 참조 이런 식으로 적어주신 다음에 상품 상세 페이지에 다 적어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뭐 어차피 스펙을 다 아시고 계시다면 뭐 안 적어줄 필요는 없겠지만 좀 귀찮으시다면 뭐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 이렇게 입력해 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뭐 AS 책임자 번호, 뭐 저희 번호만 좀 바꿔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뭐 보호법에 의한 거 이런 거는 뭐 다 법적으로 따른다, 저는 법 다 따른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 배송, 이제 배송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 택배시겠죠? 뭐 오늘 출발하는 거는 뭐 또 오늘 출발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지 배송으로 하고 있고요. 묶음 배송 뭐 가능하다고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배송비 묶음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다 저희 창고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으로 해서 식사동 사무실에서 다 보내는 걸로 묶음 배송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무료 옵션도 있고 조건부 무료도 있고 유료 옵션, 수량별, 구간별 이렇게 5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무료 배송은 말 그대로 무료 배송이고, 조건부 무료는 5만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은 이게 3,000원이었던 배송비가 무료로 바뀐다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료는 그냥 뭐 몇 개를 사던 3,000원을 받겠다. 자, 수량별 배송비는 만약에 우리가 한 박스에 한 6개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 제품이다. 그럼 고객분이 12개를 구매하면 택배를 2번 발송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뭐 6개마다 기본 배송비 반복 부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결제 방식은 뭐 항상 선결제로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제주 도서관 간 추가 배송비는 우리가 배송비 묶음 그룹 관리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여기는 그냥 문구를 한 번 더 적어주시는 거예요. 제주도 추가 3,000원, 뭐 도서관 간 추가 5,000원 이런 식으로 그냥 추가 멘트를 적어 놓으시는 공간이고요. 뭐 별도 설치비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반품 택배사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품 배송비 보통 뭐 똑같이 3,000원, 교환 왕복비는 6,000원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주시죠.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요 반품 배송비를 좀 높게 설정하셔가지고 고객분들이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시지 않으시게끔 설정해 놓으시는 방법들을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해외 배송이다 보니까 뭐 해외로 반품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이죠. 자, AS는 저희 뭐 전화번호 적으면 되겠고, AS 안내 뭐 원하시는 멘트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 추가 상품은 설정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상품의 옵션처럼 이 상품을 사면서
좀 추가적으로 같이 구매하시면 좋을 상품들이 있다면 여기다 같이 좀 설정을 해놔가지고 함께 판매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등록하는 제품이 줄넘기니까 줄넘기를 할 때 같이 사용하면 좀 좋을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뭐 좀 다이어트에 관련된 제품이 있다면 뭐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구매 혜택 조건. 자, 최소 구매 수량을 적어 놓을 수가 있고요. 최소 구매 수량 뭐 굳이 설정해 놓을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최대 구매 수량 1회 구매 시 뭐 최대 뭐 1개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는데, 보통 구매 대행 하시면서 전자제품 파시는 분들이 요거를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왜냐면 청소기 같은 배터리 들어가는 제품이 이게 완제품으로 1개 이상 구매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회 구매 시 최대 1개 이렇게 제한을 걸어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수 구매 할인이라고 해서 이제 고객분이 여러 개를 샀을 때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게끔 설정해 놓는 것도 있고요. 뭐 포인트 같은 것도 리뷰 작성 시 뭐 100원 뭐 이런 식으로 추가로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게 저희가 가격을 설정해 놓지 않더라도 네이버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포인트가 있어요. 저희가 굳이 추가로 설정해 놓지 않아도 고객분들은 소정의 리뷰 작성 포인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보단 요 이벤트 문구를 좀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별 이벤트가 없다고 할지라도 포토 리뷰 이벤트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분들께서 리뷰를 하나라도 더 다실 수 있게끔 적어주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 월에 한 3분 정도 정성스럽게 리뷰 작성해 주신 분들한테는 저희 같은 경우는 5,000원 정도의 포인트나 쿠폰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설정에선 태그를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제품과 관련된 태그를 달아두실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상품명이랑 다르면서도 이 상품이랑 연관되는 태그를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감성 태그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간편한 휴대성 이런 건 좋겠네요. 그죠? 뭐 여기서 저는 잘 찾지는 않고 제가 직접 뭐 타이핑 해가지고 좀 입력을 해주는 편입니다. 뭐 줄넘기 치면은 뭐 이렇게 관련된 태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 줄넘기, 유산소 운동 뭐 이런 식으로 태그들을 총 10개까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다 입력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페이지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력했던 상품명을 그대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메타 디스크립션에는 위에 작성한 태그 10개를 그대로 적어주고 있어요. 간편한 휴대성, 줄넘기, 유산소 운동, 뭐 또 찾아보면 뭐가 있겠죠. 뭐 다이어트, 줄넘기 뭐 이런 식으로 위에 우리가 키워드에 사실 있었던 키워드지만 이런 게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키워드에 이미 다이어트가 있기 때문에 줄넘기, 뭐 줄넘기 줄넘기 용품 뭐 이런 식으로 태그를 가급적 많이 넣어주신 다음에 메타 디스크립션에도 다 포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출 채널 요 아래 거는 그대로 건드리지 말고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에는 네이버 쇼핑에는 항상 등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시 상태는 당연히 전시 중으로 해주셔야겠죠. 뭐 이런 것도 굳이 저는 설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바로 상품 하나가 등록이 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썸네일을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는데, 이것만 클릭하시면 상품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왜 제 영상을 클릭하셨나요? 셀러지상주의라는 채널을 검색하시고 들어온 분은 없을 것이고, 월 매출 8천만원 셀러라는 놈이 혹시나 뭐 특별한 것을 알려주진 않을까 혹해서 들어오셨겠죠? 유튜브는 이렇게 어그로 멘트나 이미지로 후킹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상품 썸네일은 아쉽게도 상품 이미지로밖에 승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썸네일은 소비자와 접점을 만드는 가장 첫걸음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쁘고 멋있게 만들어서 최소한 경쟁사보다 꿀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죠. 또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은 썸네일 상품명이 같으면 가격 비교 매칭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높지 않으시다면 다른 분들과 차별화해서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 페이지의 경우 카테고리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액세서리는 실착샷 위주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올리는 반면 기타 활용법이 있는 제품들의 경우 1번 문제점을 제시하시고 2번 이 제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합니다. 세 번째로 GIF나 사진을 이용해서 제품에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4번 제품 특징과 제품 장점 그리고 스펙 등을 나열해 줍니다. 5번 교환, 환불 등 배송 정책 순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홈쇼핑이랑 뭔가 비슷하죠? 크게 디자인이 좋지 않더라도 구매 전환율이 나쁘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제로 상품 상세 페이지, 다른 분의 상품 상세 페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AB 슬라이드가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리뷰들을 살펴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이게 초보자는 못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이런 문제점을 발견해서 초보자까지 쓸 수 있는 AB 슬라이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어필을 해줬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과 이렇게 해결했다라는 걸 어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계속 요 AB 슬라이드의 장점, AB 슬라이드의 효능 이런 거를 계속 어필하고 있네요. 또다시 초보자가 하기엔 너무 힘든데 우리 제품은 초보자도 좀 할 수 있다. 이런 걸 계속 제품의 장점을 어필을 계속 끝까지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GIF로 이 제품의 사용 방법을 보여주고 있죠. 또다시 우리 제품은 이렇게 바뀌었다고 우리 제품의 장점을 계속해서 나열을 하고 있네요. 또 제품 사용 모습, 그 다음엔 조리법, 그 다음엔 제품에 대한 Q&A, 그 다음엔 구성품, 요게 이제 제품 스펙이라든지 그런 구성품을 안내하는 거죠. 그 다음엔 교환, 환불 등 배송 정책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말해주고 그 다음에 GIF를 이용한 제품 사용 모습과 함께 제품의 장점을 계속 나열하고 교환, 환불로 마무리 졌다고 볼 수 있겠죠. 딱 보셨을 때 아주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이쁘게 만들었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AB 슬라이드가 그래도 리뷰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안 좋은 이런 리뷰도 있지만 별점이 4.7점으로 아주 형편없게 리뷰가 달리지 않고 소비자들이 만족하고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액세서리,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시계줄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아까 같은 운동용품이랑은 상세 페이지가 아주 다르게 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고객분들의 리얼 후기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정말 이렇게 만족하고 있어요 라고 어필을 하고 있고, 우리 쇼핑몰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고 있다 라는 걸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내용을 홍보하고 있고요. 계속 이벤트로 어필을 하고 소비자들을 낚시하고 있네요. 그 다음엔 이렇게 제품의 사진, 제가 봤을 땐 여기는 실제로 촬영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퀄리티가 좋네요. 촬영을 상당히 잘 하시는 분 같습니다. 액세서리 하시는 분들은 잘 나가는 쇼핑몰 사이트에 이 촬영 구도와 이용한 제품 소품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봐도 촬영이 굉장히 이쁘게 잘 됐죠. 좀 이런 거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촬영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운동용품 같은 경우엔 계속 제품 장점을 얘기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했다 이런 걸 어필한 반면 액세서리는 문제점이 있나요? 그냥 이쁘면 장땡이지. 그러니까 계속 실제로 촬영했을 때 이렇게 보여진다는 걸 계속 어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컬러도 많고 제품도 많은데 정말 촬영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했을 것 같네요. 근데 보면은 그냥 워치 스트랩 이렇게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이 시계 화면까지 컬러를 맞춰서 좀 잘 꾸며놓은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시계줄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커버까지 딱 같은 색으로 통일을 해줘서 최대한 이뻐 보이게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공을 들인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네요. 뒤에 있는 이런 소품들도 잘 참고해 보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워치 시계줄 판매하시는 분은 여기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셔가지고 촬영하실 때 좀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겠네요. 많이 이용하는 마케팅 방법들을 쭉 나열해보자면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네이버 파워링크, 네이버 GFA,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구글 배너 광고, 유튜브 동영상 광고, 페이스북 광고, 인스타그램 광고 등이 있죠. 이 중에서 저는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파워링크, GFA, 블로그, 구글 배너, 페이스북 정도 써봤는데 가장 쉽고 가장 효율이 좋은 건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였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네이버가 그냥 물건 구매하는 사이트가 돼버려서 그런지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대충 작업해도 로아스가 높습니다. 구글 배너나 페이스북 광고는 노출수는 대박인데 이게 구매로까지 전환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브랜드 운영하시는 분들은 잘 쓰면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위탁이나 구매 대행 또는 브랜딩 없이 사입 판매하시는 분들한텐 구글 배너나 페이스북 광고보단 우선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를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만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외국 사이트들의 장점은 문구 넣는 게 굉장히 자유도가 높습니다. 남성 정력에 좋다는 어떤 영양제 이런 거 구글 배너 많이 뜨잖아요. 이게 별로 제한이 없어요. 반면 네이버는 영양제 쪽 배너 광고 태우려면 제약이 엄청 많습니다. 한국은 항상 규제가 많죠.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가장 쉽고 가장 효율이 좋은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설정하는 방법과 광고 성과 분석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검색 광고 센터에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보여지실 텐데요. 이제 뭐 광고를 아예 돌려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예 캠페인이 없을 테니까 뭐 보여지는 지표가 없겠죠. 우선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캠페인 이름과 캠페인 유형, 그리고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평균 클릭 비용, 총 비용까지 이렇게 비용에 대해서만 좀 확인이 가능하게끔 디폴트 값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광고를 돌리면서 이 광고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로아스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로아스란 광고 비용 대비 광고 매출액을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로아스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 설정에 들어가셔서 새로운 사용자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전환수, 전환율, 전환 매출액, 광고 수익률 등 원하시는 추가적인 지표들을 선택을 해주시고 로아스 같은 경우는 이 광고 수익률이 로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주시면 우리가 클릭했던 지표들이 추가적으로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전환율과 이 광고 수익률이 우리의 마케팅 성과를 분석하는데 가장 많이 살펴봐야 하는 지표가 되겠죠. 이 전환율과 광고 수익률 정도는 꼭 살펴봐 주셔야 우리 광고 성과를 분석할 수 있겠죠. 로아스가 346%라는 것은 우리가 광고비를 10만원 썼을 때 34만원의 매출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마진율이 만약에 10%밖에 안 나온다면 광고 수익률이 1000%는 나줘야 손해를 안 보는 구조겠죠. 반대로 우리가 마진율이 한 30% 정도다 그러면은 한 300%는 나와야 손해를 안 보는 구조고, 우리가 마진율이 50%다 한다면 광고 수익률이 200%만 나와도 본전은 치는 것이라고 분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광고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 캠페인, 좌측에 새 캠페인을 눌러주세요. 보통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가장 간편한 건 쇼핑 검색 유형입니다.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이 예를 들어서 운동용품이다. 그럼 운동용품 이렇게 설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루 예산을 하루에 나는 10만원 이상 쓰고는 싶진 않다면 10만원을 설정해 주세요. 고급 옵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선 크게 중요할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후 닫기를 누르시면 운동용품 캠페인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 운동용품 캠페인에서 또 광고 그룹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제 쇼핑몰 상품형이 있고 제품 카탈로그형, 쇼핑 브랜드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상표 등록이 되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쇼핑몰 상품형으로 제품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줄넘기를 등록했죠? 그럼 광고 그룹 이름을 줄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쇼핑몰을 선택해 주시고 기본 입찰가는 나중에 추후 변경 가능하니까 굳이 건드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루 예산은 우리가 총 운동용품에서 10만원을 쓰기로 했는데
우리가 뭐 줄넘기 카테고리에선 뭐 3만원 쓰고 싶다 그러면 하루 예산을 3만원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여긴 고급 옵션을 꼭 건드려 주셔야 돼요. 이 노출 매체 유형을 선택해 주실 수가 있는데 요게 제한 매체를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파트너 매체가 있고 또 네이버가 있는데 파트너 매체 보면 뭐 줌이라든지 뭐 번개장터라든지 루리앱, DC인사이드 다 나와 막 좀 여러 사이트가 좀 많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네이버 쇼핑 그리고 네이버 통합 검색 정도 내비로 두고 나머지는 다 꺼두는 편입니다. 네이버 카페까지 뭐 줌 등등 대부분. 근데 네이버 쇼핑 추천이랑 네이버 쇼핑 카탈로그 추천, 네이버 쇼핑,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이 좀 들어간 거는 좀 다 내버려 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 외에는 좀 대부분 꺼두는 편이에요. 이렇게 쭉쭉쭉. 트렌드 컬렉션, 요거는 또 제가 못 보던 건데 뭐 특이한 게 또 생긴 것 같네요. 그럼 우리가 남겨둔 걸 보시면 네이버 통합 검색, 뭐 네이버 쇼핑, 그리고 네이버 쇼핑 추천, 네이버 쇼핑 카탈로그 추천, 그 다음에 네이버 통합 검색, 그 다음에 뭐 네이버 트렌드 컬렉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광고 대행사 통해서 뭐 이렇게 4가지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꺼놨었는데 우선 우리가 네이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엔 이렇게 네이버 쇼핑 추천 같은 것도 좀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효율이 안 좋다고 하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일 시간은 뭐 모든 요일 시간대 항상 틀어놔야겠죠. 나머지는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뭐 연령대도 설정할 수 있는데 뭐 우리 제품이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은 아니면 정말 어린 친구들은 뭐 이렇게 구매가 불가능한 카테고리다 하면은 노출 연령대를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 뭐 그렇지 않다면 뭐 모든 연령한테 설정을 해 주셔도 되겠죠. 그 성별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여성 전용 의류 쇼핑몰이다 하면 굳이 남성분들한테 노출할 필요는 굳이 없겠죠. 다 설정이 되었으니 이제 저장 후 닫기를 눌러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줄넘기 광고 그룹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소재를 선택해 주세요. 여기에서 이제 줄넘기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품이 뜨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소재 검토 중이라고 뜨고 이제 한 6시간에서 하루 정도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입찰가를 지금은 기본 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엔 경쟁이 하도 치열해서 50원에 노출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선택해 주시고 선택한 소재 관리를 누르시면 입찰가 변경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 주시면 선택한 소자의 입찰가를 뭐 PC 통합 검색 1위 평균 입찰가 뭐 이렇게 변경하게끔 나와 있는데, 뭐 설정이 보니까 PC 통합 검색 1위로 줄넘기를 노출하려면 1,560원이나 돼야 되네요. 그러니까 요 가격에 지금 설정하면 제품 값이 뭐 얼마 안 되는데 절대 안 되겠죠. 모바일 검색 4위로 한번 볼까요? 그래도 1,400원이네요. 이럴 때는 굳이 뭐 1위로 태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아까 상품명 정할 때 소 카테고리들 키워드, 뭐 줄넘기라는 키워드는 우리가 뭐 저렇게 1,500원을 태워야 상위 노출이 되겠지만 뭐 다이어트 줄넘기라든지 뭐 복싱 줄넘기라든지 크로스핏 줄넘기라든지 이런 좀 비교적 소 키워드들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도 뭐 1위로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00원이 됐든 400원이 됐든 설정을 해놓으면 그래도 노출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소 키워드들에서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모바일 4위가 1,400원인데 와, 그러면 한 1,000원은 설정해 놔야지 이게 노출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줄넘기라는 키워드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 줄넘기, 뭐 복싱 줄넘기, 크로스핏 줄넘기, 뭐 유산소 운동 줄넘기,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키워드의 조합을 위해 다양한 키워드를 삽입을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이어트 줄넘기 키워드는 비교적 뭐 가격이 저렴할 수도 있고, 뭐 복싱 줄넘기는 뭐 600원만 돼도 1위에 노출이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다양한 키워드의 조합이 지금 가능하도록
상품명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꼭 요 1410원이 돼야지 꼭 4위로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확장 소재로 들어가시면은 또 여러 가지를 설정해 놓으실 수가 있어요. 네이버 톡톡을 띄워 놓을 수도 있고, 뭐 추가 홍보 문구로 해서 제품명을 좀 바꿔 놓을 수도 있고요. 자, 추후에 이제 이 광고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한 달이건 두 달이건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고객분들이 어떤 키워드로 우리 제품에 유입이 됐는지 요 제외 키워드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요 제외 키워드에 들어가셔서 제외 키워드 추가를 누르시면 고객분들이 뭐 어떤 키워드로 들어왔으며 클릭은 몇 번이나 했고 로아스는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클릭 수는 뭐 100건인데 전환율은 뭐 0%다. 이런 거는 이제 뭔가 키워드와 제품이 좀 상관관계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돈만 날리는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거는 이렇게 키워드 제외라는 걸 선택을 여기서 해주셔가지고 좀 불필요한 비용이 안 나게끔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또 확장 소재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네이버 톡톡을 단다든지 추가로 홍보 문구를 바꾼다든지 등의 다른 설정을 추가적으로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요 상세 보기를 눌러주시면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고객분들한테 노출되는 이미지를 여기서 변경해 줄 수도 있고, 노출용 상품명을 변경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는 뭐 선수용 줄넘기 이렇게 치면 고객분들은 딱 선수용 줄넘기라는 광고 문구를 보고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검색 광고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나름대로 제 경험을 토대로 열심히 떠들어 봤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만 잘 살펴보셔도 쇼핑몰을 시작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다만 쇼핑몰 운영 정말 어렵고 일이 많습니다. 일도 편하고 돈도 많이 벌린다면 다들 쇼핑몰만 집중하지 유튜브로 쇼핑몰 운영 방법 올리는 사람이 없겠죠. 제가 월 매출 8천으로 썸네일 어그로를 끌었지만 이게 또 바로 당장 이번 달에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매출 잘 나오는 상품이 인기가 시들기 전에 추가 탈을 준비하지 못하면 매출이 고꾸라지겠죠. 그만큼 끊임없이 일해야 하는 분야란 걸 염두에 두시고 쇼핑몰 시장에 진입하셔서 꾸준히 운영하시면 금방 잘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사무실 구석에서 좀 빠져나와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계실 여러분들과 서로 도와가며 같이 크게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긴 영상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